네, 뉴욕 증시는 반도체 중심의 하락세를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을 개장 전에 또 봐야 될지 주요 소식 6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모닝뉴스에서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뉴욕 증시에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 한번 분석을 좀 보도록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 전체적인 폼이 잘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바이오주까지 좀 더 확산이 더 크게 될 수 있을지 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에서는 전기차 캐즘과 관련된 내용들, 그 와중에 나오고 있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소식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김은별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모아봤습니다. 오늘도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103달러의 종가를 찍게 되면서 5월 말 이후에 최저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 구글 텐서 칩의 잠재 경쟁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장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앞세워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황제주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줄줄이 적자 전환되면서 전기차의 캐즘을 직격탄으로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만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SG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영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우리금융에 대해서 블록딜에 다시 한번 성공했는데요. 2,640억 원을 현금화하면서 지분율은 2.3%를 매각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주들의 거품 논란과 더불어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무려 7% 급락세를 기록했고 시간외에서 4% 정도의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 곳은 빅테크들이 향후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드웨어 제출을 계속 늘릴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훈련에 엔비디아 그래픽 칩 대신에 구글이 만든 텐서 칩을 썼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 종목들이 함께 흔들렸는데요. 이 애플은 전날 발표된 자체 연구 논문에서 2개의 애플 인텔리전스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대규모 칩 클러스터로 구성된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TPU 2가지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글의 TPU 칩은 주로 딥러닝 작업에 특화된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밀도가 다소 낮은 대규모 계산을 위해서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구글 딥마인드나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구글 클라우드, 구글 픽셀폰에 함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는 TPU는 설계하지 않고 인공지능용으로 GPU 장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훈련용 칩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칩과 시스템을 독립형 제품으로 판매하는 엔비디아와 달리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TPU에 접근하는 권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이 비싼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 대신에 AMD나 인텔의 유사한 AI 칩을 사용하는 기술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동맹에 대해서 반동맹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애플이 구글 쪽의 칩을 사용하게 되며 TPU 사용을 늘리게 됐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독점론이 깨지지 않을까 이 우려감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하락했다는 점, 또 반도체 종목들 국내 증시 영향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바이오 종목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달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어느새 주가도 100만 원까지 거의 5만 원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들어서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뿐 아니라 셀트리온을 포함해 다양한 바이오 종목들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환경 속에서 함께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살펴보시면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가운데 삼성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달 들어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지금 황제조인 100만 원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보다 무려 28.61% 오르면서 93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요. 올해 2분기에도 영업이익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조금만 오르게 된다면 100만 원 고지를 돌파하게 된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역시나 이달 들어서 무려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반기 미국의 진펜트라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는 점차 중형주까지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의약품 지수가 한 달 사이에만 무려 22%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코스닥의 중형주까지 이렇게 온기가 확산되게 되면서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 드디어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돌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 그룹 올해 2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전기차 캐즘 여파로 인해서 지주사를 비롯해 양극재와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계열사들까지 줄줄이 실적에 대한 부진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올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8,641억 원, 영업손실 546억 원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은 5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상반기 누적 실적도 이번에 좋지 않았고요.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2분기 영업이익이 39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같은 기간 97% 정도 급감하게 됐습니다. 순손실은 8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 2분기 영업손실 37억 원을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해질 첨가제와 양극재 도판트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HN 역시 영업이익이 36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68% 감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모두 좋지 못한 2분기 실적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 어제 장마감에도 이를 주시하듯이 상승 탄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실적에 대한 여파를 체크해 보시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HN까지 그룹주들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심에는 조선이나 방산 섹터들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보실 텐데요. 연결 기준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3,5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5%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집계치를 훨씬 더 상회한 모습이었고요. 일단 매출은 2조 7,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으로 이 분기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통합법인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본격적인 성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폴란드에 대한 수출 실적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 군비청과 함께 K9 672문, 천문 288대를 수출하기 위해서 기본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그해 8월과 12월 그리고 올해 4월 기본 계약 이행을 위한 시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항공 부문 역시나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라서 항공기에 대한 정비 수요가 크게 급증을 했고요. 항공 엔진 부품 판매가 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번에 좋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 방산 쪽은 추가 수주에 잇따라 성공해서 앞으로 수년간 실적 전망이 상당히 밝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방산주들 좋은 실적 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일에는 한국항공우주도 역시나 실적에 대한 연속성이 체크가 되면서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었고요.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까지 다른 방산주들로 온기가 퍼질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로 복구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4조 원대 철강 슬래그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한 SGE와 손잡고 해외 아스콘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철강석으로부터 철을 분리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로 만드는 친환경 아스콘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번 협약을 통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SG와 아스콘 사업 발굴과 추진 협업에 나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서 사업 발굴과 수주를 담당하게 되고요. SG 측을 보시면 기술권 확보 그리고 제조와 시공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로 함께 또 묶이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역시나 기대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시간외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SG 역시나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SG 시간외에서 상한가 들어가면서 3,585원을 기록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삼표 시멘트를 포함해서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이 소식에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국내 토종 사모펀드 운영사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우리 금융지주에 대해서 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금융지주 지분 총 2,640억 원어치를 시간외 대량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로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분율로 따지면 2.3% 수준이고 주당 매각 단가는 15,737원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블록딜 이후에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우리 금융지주 지분율은 기존 3.85%에서 1.38%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블록딜이 시행된 이유는 결국에 이 매각이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은행이나 금융주들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은 밸류업 섹터로서 최근에 몇 가지 종목들이 밸류업 공시를 하게 되자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금융주들이 랠리를 펼치면서 엑시트의 적기다라고 사모펀드 측에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 역시나 우리금융지주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